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겨울. 서울을 떠나 오랜만에 향한 곳은 여주인데요. 시골길의 정겨운 모습을 보며 좁은 비탈길을 따라간 이곳. 푸릇했던 마당이 잔뜩 겨울티를 내고 열심히 자라던 농작물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딘가 의기소침해진 진순이와 반년 사이에 늘어난 반려동물까지 한층 업그레이드된 시골 라이프. 여름이 지나 겨울이 된 지금 육과장님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전 10시 늦지막이 일어난 육과장. 반려동물에게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널룩 언제 왔어? 널룩 이리 와. 아이씨한테 와봐. 이리 와. 에이, 널룩이 언제 왔어? 또 왔어? 장신이도 만져주세요. 나를 만져라. 자. 준순이 아빠한테 와. 아, 말 더럽게 한다. 아빠랑 놀자. 준순이로 아빠한테 와. 준순이 간식? 이리 와. 준순이 간식. 이리 와. 야, 이 새끼야! 오, 준순이야. 준순이 뭐 했어? 아빠의 애정을 거부하는 진순이, 그리고 육과장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여름에 촬영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글쎄 뭐 조금 더 바쁘게 지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육과장 말고 따로 이제 또 귀농귀촌과 관련된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장 관리 활동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 그 관공서 영상 촬영 같은 거 이런 것들 좀 저희가 좀 따내서, 그리고 이제 또 싱글파이어 출연하고 나서 여기저기 또 출연 제의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여기저기 출연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좀 바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 투자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워낙 포트폴리오가 단단하게 좀 짜져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많이 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편이었고, 국내에 최근에 조금 이제 환율이 좀 안정되고 좀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투자를 좀 많이 늘렸었어요, 올해. 그러면서 네, 아직까지도 좀 괜찮다고 좀 생각이 돼서 국내 투자를 좀 많이 늘렸고, 그리고 앞으로도 2024년에도 조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찍고 나서 그 브이로그를 올리셨어요. 저희 이제 육과장 채널 운영하는 시청자분들이 자꾸 이제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뭐 하냐, 바이오족들은.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와이프랑 같이 재미삼아 한번 좀 찍어보자 싶어서 올렸는데 뭐 생각보다 좀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걸 보나 사람들이, 이런 컨텐츠였는데 오히려 좀 그런 약간 좀 나른한 이런 일상을 사람들이 좀 오히려 동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12시가 되자 배가 고파진 육과장. 이게 싹 제껴서 뿌리 부분을 탁 잘라주면 이렇게 딱 나오죠. 키우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육수 낼 것들. 원래는 칼질 이렇게. 화려한 칼솜씨로 제작진을 놀라게 한 육과장. 배추전과 함께 먹을 어묵탕 재료도 준비해봅니다. 네, 그래도 뭐 시식하시라고. 그래. 오케이. 잘 안 붙죠? 잘 안 붙어서 이걸로 붙이면, 지금 겨울이라 조금 나무가 얼어 있어서 잘 안 붙어요. 냄비 있어요? 한번 닦아내야 됩니다. 화력이 약해. 바람 때문에 속상한 육과장. 어디선가 한 움큼 나뭇가지를 가져옵니다. 원래 불 처음에 지필 때만 넣었는데. 아니, 내가 들고 있어. 그럼 자, 고기 찍으세요 빨리. 마음껏. 김치냉장고에 있던 거랑. 갑작스러운 메뉴 추가에 손이 떨리기 시작했는데요. 정신을 가다듬고 인터뷰부터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하시나요? 외식을 자주 하시나요? 외식도 자주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오세요, 자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이것도 일부러 산 거거든요. 구워드리려고. 그래서 야외에서 좀 한 번씩 이렇게 자주 먹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야외에서 먹으면 좀 기분이 나니까 그렇게 좀 자주 먹고 있어요. 그
하시면서도 그 이후에 좀 해산하는 때랑 식사하는 게 좀 어떻게 다를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밖에 안 먹어요. 왜냐면 뭐 이렇게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배가 잘 안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한 끼 아니면 두 끼 정도 챙겨 먹고 있고 되게 간소하게 먹는 편입니다. 대신에 이제 한 끼 먹을 때 좀 이제 많이 먹고 나머지는 거의 안 먹거나 아니면 간소하게 먹는 편이에요. 갔을 때 바로 따가지고 농사 지어서 네. 회사 바로 넘긴다고 하셨는데 네. 지금 같은 경우 겨울이 됐을 때는 주로 어떻게 음식 겨울이 됐을 때는 이제 보관했던 것들을 먹죠. 이제 뭐 감자, 고구마 다 보관돼 있고요. 배추도 보관이 돼 있고, 그다음에 고춧가루는 빻아놨고, 기름은 다 들깨는 들기름으로 짜아놨고,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먹는 거죠. 잘 나올 때는. 소소한 주식 얘기로 즐거웠던 점심 식사. 직접 재배하고 요리한 음식이 한상 가득. 아주 맛있었는데요. 육과장님도 꽤나 만족스러웠나 봅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 3시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육과장. 저희는 이 틈을 타 주식 투자의 꿀팁과 노하우를 물어봤습니다. 요즘에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전에는 국내 단타, 해외 장투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유지를 하고 계신가요? 네, 국내에는 일단은 수익 단기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해외는 여전히 장기 투자를 하면서 해외 3배짜리 레버리지 1짜리 투자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참고하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좀 자세하게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거 참고하는 그래프나 지표 좀 한 번 더 다시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거시는 일단 환율을 참고를 하고요. 국내 투자할 때 이런 그런 차트 매매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ETF 모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섹터별로 대표 ETF들을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보면 이제 IT, 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봇 이런 것들을 넣어놨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반도체를 갖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걸 이제 황금선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112일선이거든요. 노란 선.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노란 선 밑에서 자꾸 놀잖아요. 이럴 때는 이제 주식을 잘 안 봅니다. 여기 보시면 차트가 이 노란 선을 뚫고 나서 한번 딛고 나서 이걸 다시 돌파하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 돌파하는 시점 있죠. 이 돌파하는 시점. 네. 이 시점을 이제 저는 이제 진입 포인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올라갔다가 다시 바닥이 됐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덱스 지금 반도체를 제가 봤잖아요.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를 봤을 때 자, 요 코덱스 반도체가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때. 오케이. 여기 수급이 들어오네 라고 느끼면 이렇게 이제 이 ETF에 대한 구성 종목이 나오는 게 있어요. 기업 편람이라고. 네이버에도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업 편람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성 종목이 나와요. 구성 종목이. 그죠?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이렇게 구성 종목이 나오고 옆에 비중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5% 미만은 안 보시는 게 좋아요.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약간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고 한 종목의 비중을 실을 때 뭐 몇천만 원에서 억 단위를 실으니까 요 위에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뭐 금액이 좀 작아서 나는 변동성이 좀 큰 걸 원한다라고 하면 밑에 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종목들을 이제 다시 따로 눌러봅니다. 따로 눌러보시면 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다 아니까 한미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이때부터 이제 차트가 이렇게 날아가 있죠. 이런 식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 너무 많잖아요. 종목이 2천 몇백 개가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완전 바닥은 잡지 못하지만 이렇게 돌렸을 때 이 ETF가 이런 돌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럴 때 이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단기적으로 보통 뭐 짧으면 일주일, 길게 한 6개월 정도 가져가시면 뭐 적게는 뭐 한 10%에서 많게는 한 40에서 50%까지 국내에서 스윙 투자로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전략을 저는 국내에서는 제법 많이 써요. 왜냐면 이런저런 정보도 있고 공부도 해봐야 너무 노이즈가 많아요. 그리고 뭐 너무너무 좋은 주식이고 다 좋은데 갑자기 뭐 대주주가 횡령배이면 이건 어떻게 맞춰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렇게 수급, 이런 차트를 보고 ETF를 보고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을 그다음에 종목을 발굴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내 투자를 하실 때 요런 기준 하나만 가지고 나는 요거만 씹어 먹을 거야 라고 투자를 하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매년 막 손실 크게 보시는 분들 있죠? 최소한 손실은 안 나요. 엄청나게 대박을 누릴 수도 없지만 손실이 안 나요. 그러니까 제 스타일에 딱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여기서 이제 이 악물고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손실을 좀 많이, 수익도 많이 낼 수 있겠죠. 근데 모든 종목들이 처음에 돌리는 모습들을 보일 때 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요. 바닥에서 돌릴 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2023년에 주식 투자 수익 워스트랑 베스트를 꼽자. 이러면 어떤 게 있는지, 또 수익은 어느 정도 나셨는지. 해외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가 일단 아무래도 수익을 제일 많이 줬고요. 지금도 비중을 대부분 한 60% 이상 가지고 있고요. 40% 정리한 걸로만 한 3,5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요. 엔비디아로. 그리고 해외 전체 계좌는 한 거의 한 4,800만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손실난 것들을 떨어내서 그 수익금을 낮추고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22%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내년까지 수익금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 근데 그래서 다 팔고 나서 지금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그런 기간에 있고요. 아무튼 국내에서는 뭐 워낙 많은 종목들을 매매해서 어떤 종목들이 뭐 수익이 많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코스맥스로 좀 수익을 좀 많이 냈습니다. 제가 코스맥스를 투자했던 게 아마 한 6월달, 7월달 요 부근에 투자를 많이 해서 요때 이제 팔고 나오고 나서 요때 이제 투자를 제가 시작을 해서 요때 이제 대부분 다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요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자꾸 제 스타일을 어기면서 뭔가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아, 수익을 많이 나는 모습을. 근데 제가 요때 투자하기 전까지 수익금이 국내 주식이 약간 한 4,8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었어요. 국내 주식이. 근데 제가 요때 이제 코스맥스를 투자하면서 사람들한테 아, 뭔가를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이걸 얼마를 만들고 싶었냐면 1억을 만들고 싶었어요. 수익금을. 꿈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여기다 투자하자마자 이제 유중 이슈가 갑자기 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틀 만에 두 캔들 만에 손절을 했는데 여기서만 4,200만 원을 손절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오는 척 하다가 쭉 떨어지죠? 지금 갖고 있었으면 마이너스가 뭐 한 1억 5천 되겠죠? 그래서 손절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얘는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난 종목. 네네, 맞아요. 네, 수익도 많이 나고 손실도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은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수익 중이에요. 다 까먹고. 2024년에는 그럼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으신지 시장 전망은 좀 어떨지. 네.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황금선 넘어서 밑에서 반등이 나와서 위에 지금 매물대에 부딪히고 있죠. 여기 지금 매물이 제일 많잖아요. 그죠? 네. 그 전에 한번 뚫으려고 시도를 했었어요. 그죠? 지금 매물대 다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봐도 그렇고 소극적으로 봐도 이제 내년에 반도체 일단은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밀릴지 안 밀릴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보고 있는데 반도체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2차전지 지금 보시면 어때요? 차트가 완전 다른 모습이죠? 네. 그죠? 노란선 밑에 있죠? 이렇게 놀고 있죠? 그럼 이럴 때 투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해도 돼요. 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반도체 2차전지 모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내에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모습에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아까처럼 이렇게 장기평 올라와서 차트가 이렇게 맞고 내려와서 여기를 돌리는 모습을 보일 때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차전지를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인프라 쪽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뭐 건설 쪽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이제 플랜트 쪽이 좀 많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건설, 인프라, 플랜트 이런 것들 하위 쪽에 있는 그런 소재 업체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업체들도 조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ETF라든가 차트적으로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밑에서 좀 돌리는 모습들을 조금 많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거기에 대해서 산업 경기라든가 사이클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저는 차트적으로 일단 확인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앞으로 좀 좋아질 것 같다. 밑에서 조금 이렇게 모으는 모습들이 이렇게 야금야금 이런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적으로 완벽하게 돌리는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진입을 해서 수익을 먹고 나오는 그런 전략을 펼칠 예정인데 어쨌든 2024년에는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인프라 그런 것들 그다음에 방산 이런 것들이 좀 좋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댓글에 스트레스 안 받으면서 주식하는 것 같다 네. 이런 게 좀 많았어요. 스트레스를 안 받진 않아요. 근데 안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밖에 나가서 아까 보셨겠지만 뭐 나무도 가꾸고 꽃도 가꾸고 동물들도 케어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제일 좋은 건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왜냐면 그 순간만을 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동물들하고 교감하다 보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와서 이렇게 파이어 생활을 하고 어떤 이런 전업투자자 생활을 하는 이유가 그런 목적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제가 만들 수 있잖아요. 시골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가 끝난 후 잠깐의 휴식을 즐기기로 합니다. 귀여운 동물들이 뛰어노는 마당에서 겨울맞이 고구마를 먹으며 불멍을 즐기기로 한 육과장. 함께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내년 계획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2023년은 육과장님에게 어떤 해였는지. 2023년은 글쎄 뭐 일단 이런 방송 촬영도 좀 많이 하고요. 포트폴리오를 좀 많이 압축을 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압축하는데 되게 두려움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좀 워낙 안전한 성향을 추구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제 딴에는 어떤 좀 길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서 포트폴리오를 많이 압축하면서 2024년이라든가 2025년을 좀 많이 기대감을 준비하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쪽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일상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낼 예정인지. 일단은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앞으로 매매를 관여하는 일이 더 줄어들 것 같아요. 해외 쪽은. 그래서 해외 쪽은 사실상 방임을 할 거고요. 제가 어쨌든 유튜브 육과장이라는 컨텐츠를 좀 하다 보니까
국내 주식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국내 주식만 너무 고집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개화시키는, 미국 주식으로 좀 이렇게 개화시키는 역할을 좀 제가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그 직장인분들 투자하시는데 너무 좀 이렇게 막연하게 좀 아시는 것 같아요. 공부도 하시고 막 강의도 듣고 하시는데 뭐 그래서 뭐 이렇게 결론에 좀 도달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약간 원포인트 레슨, 그냥 딱 집어서 그냥 딱 갖다 놓는 이런 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가지실 거예요. 뭐 네가 뭘 하냐 뭐 이러면서 하시는데, 어쨌든 뭐 저는 제가 아는 그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좀 많이 방송에서 풀어서 좀 한 명이라도 더 이 달러 자산을 좀 땡겨올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그런데 일조하는 한 해를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와. 옳지 옳지. 아이고 잘한다. 이리 와. 무서웠어. 집에 사람이 많아서. 이리 와.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하며 누구보다 바쁜 한 해를 보낸 육과장님. 이 편에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 더 깊고 자세하게 다뤘으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